개념원리 수학상 오늘은 175쪽에 있는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연립 방정식인데 2차야. 그래서 얘네들을 푸는 방법이 되게 복잡하거든? 근데 그 복잡한 게 왜 복잡하냐면 어떻게 푸는지가 감이 안 와서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유형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그냥 심플한 두 유형 설명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복잡한 유형이 두 가지가 더 있어. 그거는 뒤에 특강이라고 따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설명을 할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미지수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패턴이 크게 두 가지라 보면 돼. 1차식, 2차식. 2차식, 2차식이야. 이렇게 보통 두 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얘네들을 구하는 방법은 1차식, 2차식은 1차식을 대입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두 개라서 안 풀리는 거거든. 하나의 미지수를 대입해서 없애버리면 돼. 그게 첫 번째 유형이야. 근데 여기서 2차식, 2차식도 유형이 되게 복잡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가능해.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할 거야. 그 과정도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 단 여기서 나오는 해는 얘는 두 쌍 존재한다. 최대 두 쌍. 얘는 최대 네 쌍 존재해. 네 쌍. 그러니 우리가 구할 해가 개수가 더 많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복잡하진 않아. 그러니까 계산이 지저분할 수는 있는데 유형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자. 큰 그림에서 설명한 이게 다야. 그래서 차라리 그냥 유형 설명 없이 곧바로 그냥 문제를 풀어볼게. 첫 번째로 볼 문제는 이런 패턴이에요. 하나가 1차식이고 하나가 2차식이야. 그러면 1차식을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대입할 때는 얘를 y는으로 만들면 되지. 이렇게 두고 대입하면 돼. 그럼 y는 3xy니까 3xy를 집어넣으면 얘를 2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6x 9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4는 0 이 돼서 이게 2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6x 더하기 4는 0이 돼요. 그럼 이게 이거라서 인수분해하면 x는 1, x는 2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대신 답을 적을 때는 어떻게 적냐면 x가 1이야. 그러면 그때의 y 값을 구하는 거지. y는 1. x가 2야. 그럼 그때 그러니까 4, y는 4.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순서상으로 적어도 된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두 쌍의 해를 구할 수 있어. 계산은 니네가 다 할 수 있지. 답 적는 거랑 그런 것만 좀 연습을 좀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유형도 할 수 있으니까 스킵할게. 그러면 다음 확인 필수예제 문제 14번을 보자. 이 두 번째 필수예제 14번은 2차식, 2차식이야. 근데 2차식, 2차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유형에서는.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첫째식 인수분해가 되니 둘째식 인수분해가 되니? 둘 중에 뭐가 인수분해가 되니? 인수분해가 되는 애는 보통 여기가 는 0으로 끝나. 0으로 안 끝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어서 이거 쓸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x는 마 y다 또는 x는 y다. 이걸 먼저 도출해내야 돼. 둘이 곱해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답을 적을 때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x가 마 y부터 시작해. 그럼 이 식을 이제 아래식에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x가 마 y니까 4y 제곱 마 y 제곱 마 2y 제곱 그거는 9. 그럼 계산하면 y 제곱은 9. 그럼 y는 뿔마 3이지. 그럼 답을 어떻게 적냐면 y가 3일 때 y가 마 3일 때로 먼저 적는 거야.
근데 지금 x랑 y는 부호 반대 관계니까 그때 x는 마 3이고 그때 x는 3이겠지?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온다. 여기까지 됐니? 두 번째 유형. x랑 y랑 같아. x랑 y랑 같으면 이번엔 둘이 그냥 대입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3x 제곱은 지금 y 자리 x를 대입했다? 5니까 맞아? 는 9. 그럼 여기서 x 제곱은 3 나오거든? 그럼 x는 뿔마 3. 아니 뿔마 루트 3. 그럼 답은 x랑 y랑 같으니까 y는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알겠지? 이렇게 구하면 돼서 생각보다 답이 좀 지저분하게 나와.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아니 뭐 단답형이라면 얘네들 중 답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하나 거르는 문제로 나오기 좋겠지? 그 다음, 그래서 문제로 xy가 될 수 있는 값 이렇게 한 번에 물어보기도 해. xy가 될 수 있는 거. xy는 여기서 마구랑 여기는 3이지. 그러면 답을 2개만 적어도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주 변형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아이들은 인수분해 해서 2개 나누고 대입해서 식을 세운다, 식을 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면 될 거예요. 이해하고 있죠? 별로 안 복잡하죠? 그럼 이 친구는 누가 인수분해가 되니? 그치. 위에 식이 인수분해가 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수분해해서 대입하면 되거든? 인수분해하면 x, y, 여기 이거 마구 뿌리면 되지. 그러면 x는 2y 또는 x는 y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나오니까 이거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대입해서 아래식으로 구하면 된다. 아래식은 계산이 안 복잡해. 하나밖에 안 나와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x제곱은 3,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계산하기가 쉽다고. 다만 답을 적는 게 조금 어려워. 여기서 만약에 x를 구했다 치자. 아니, y를 구했다 치자. 그럼 x는 그거의 2배 하는 거야. 그거 적는 것만 여러분이 연습만 잘하면 돼. 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가 약간 심플한 유형이고 그 다음에 대칭형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대칭형 연립이차 방정식. 얘를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 대칭형 방정식의 일단 특징 자체가 뭐냐면 x와 y가 자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식. 정확히 말하면 연립 2차 방정식이야. 이런 걸 대칭형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 더하기 y는 3, xy는 2 처럼 생긴 거. 그런데 얘네들은 x, y가 자리가 바뀌어도 식이 변하지 않지. 이런 식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 그런데 얘는 실제로 그냥 풀로 정확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이 좀 되게 복잡해. 그래서 얘네들은 중간에서 유형을 한번 끊을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너희가 기억을 해야 돼. 이 문제는 뭐 구하는 문제냐? x 더하기 y가 얼마고 xy가 얼마인지만 구해. 우리의 목표는 그거야. 지금 내가 왼쪽에서 예를 들었잖아. 그럼 이거를 원래는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생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더라도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구하고 xy가 얼마인지 구하라고. 그럼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왜냐면 생각해봐. 둘이 더해서 3이고 곱해서 2야. 그걸 만족하는 xy는 누구야? 1, 2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건 니네가 사실 암산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x가 1이고 y가 2인 거. 근데 사실 답을 적을 때는 이것도 된다. 그리고 2개를 적어줘야 돼. 자리를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해를 구할 때는 너희가 둘의 합이랑 둘의 곱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근데 여기서 그냥 원론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난 그래. x 더하기 y랑 xy를 그냥 여기서 곱셈공식 변형이든 뭐든 직관적으로 구하자라고 설명을 좀 하는데 보통 이거를 가르치는 혹은 이거를 배우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UV로 치환해. UV. 수많은 알파벳 중에서 왜 UV인지 잘 모르겠어. UV로 치환해서 그냥 이 UV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UV를 구해서 x 더하기 y랑 xy를 구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방금 난 그랬잖아. 직관적으로 그냥 보자마자 둘이 더해서 3이고 곱해서 2인 거 구하라고.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원래는 이렇게 푼다. 정석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야. 언제 이렇게 하냐면 둘이 더한 거랑 둘이 곱한 거 이거 관계를 봐도 못 구하는 경우 있지. 루트면 우리가 암산을 못 하잖아. 자연수니까 계산할 수 있잖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x랑 y를 두 근으로 보고 2차 방정식을 세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모든 유형은 다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복잡한 식은 x 더하기 y랑 xy를 먼저 구해. 그럼 구한 상태로 단순히 답을 구했을 땐 답을 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얘네 둘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서 근을 구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두 근이야. 그럼 대신 알파벳은 t로 할게. t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은 3이지. 3t. 두 근의 곱은 2지. 플러스 2는 0. 해갖고 여기서 해를 구하라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저기서 말하는 xy가 되는 거야. 좀 복잡하니? 알겠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대칭형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복잡한 식까지 다 정리를 해준 건데 아마 우리 책에는 복잡한 게 안 나올 거야. 보자마자 구할 수 있거든? 그렇게 구해도 뭐라고 안 할게. 원론적으로 다 설명해 주는 건 옳을 것 같아서 유형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까 그냥 내가 방금 예를 든 거네.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답을 구하라고. 구할 수 있는 거. x는 얼마? x가 2일 때 y는 얼마일까? 그치? 근데 대신 답을 적을 때는 순서 바뀐 것도 답으로 적어줘야 된다. 하고 그냥 끝내. 근데 이거를 사실은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야 한다고. 구할 수 있는 거 쉽게 구하자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니네 생각을 이렇게. 얘네들은 둘의 합과 둘의 곱을 구하는 문제구나 하고 합을 구해. 그럼 다 해결돼.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뿔 y의 제곱만 2xy잖아. 그 식을 세워서 구하는 거야. 34는 내가 구하는 건 괄호 하고 여기 빼기 30이야. 그럼 x 뿔 y의 제곱이 될 수 있는 게 뭐지? 그치. 4니까 x 더하기 y는 응? 왜 8이야? 4잖아. 아니구나. 64구나. 맞아. 64니까 이게 8. 마팔이지. 이렇게 두 개를 구하는 거야. 뿔마니까 두 개 나와야 돼? 여기까지 했지? 그럼 여기서 또 다시 해를 어떻게 구하냐? x 더하기 y가 8일 때 xy가 15잖아. 그거 다시 한번 구하라고. 그럼 xy가 뭘까? 가능한 게? 그렇지. 3, 5가 되면 5, 3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두 쌍 나왔어. 근데 x 더하기 y가 마팔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x, y는 얼마일까? 마3 마오겠지? 마오 마3. 이렇게 답이 4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지금 내가 한 거는 심플한 거 다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한 거다. 복잡해서 막 t로 치환하고 uv 그런 거 다 안 쓴 거야. 간단한 식이니까. 근데 복잡한 식은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고. 그 복잡한 식은 아래쪽에 많이 있어. 그걸 좀 보여줄게. 그 니네가 숙제로 할 게 214번이거든. 214번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 근데 이건 좀 쉬워. 변형하기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서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x뿔 y의 제곱에서 3xy를 뺀 거잖아. 이렇게 보고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라고. 이거 왜 그런지 알지? 그러면 x 더하기 y가 2니까 4 마 3xy는 49라서 3xy가 이게 45지 마이너스 45. 그래서 xy가 마이너스 15다. 봐봐. 더해서 2고 곱해서 마 15 되는 수는 뭐 있을까? 그치. 그럼 이것도 되겠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복잡해.
그 다음 문제는 유형 자체가 되게 복잡해서 얘네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리의 목표를 생각해.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만 구하고 xy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다고. 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을 해야 돼. 근데 식이 복잡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름을 붙여. UV로. 그래서 쟤네들을 얘네들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풀고 다시 또 푸는 거야. 이제 되돌리기를 다시 해주는 거지. 그 복잡한 과정을 한번 보자. 일단 얘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곧바로 연립방정식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하면 돼. 예를 들어 빼버리라고. 근데 그건 좀 복잡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얘네들이 이름을 붙였잖아. 이름으로 적어버려. u제곱 2v u는 2 이렇게. u제곱 마이너스 v는 1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로 우리가 해를 구하면 되거든. 어떻게 연립하면 좋냐면 일단 빼버려. 빼면 얘는 사라져.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v 플러스 u가 되고 그게 1이야. 그래서 u는 v 뿔 1이 돼. 그 다음 어떻게 할 것 같아? UV를 먼저 구하려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것 같아? 했잖아. 그치,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 돼. 이렇게. 여기 대입해서 여기 대입해서 된다? 근데 아래식이 대입하긴 좋겠다. 아래식에 대입할게. 그러면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u제곱 아니구나. 그러면은 v는 u마일로 두는 게 좋겠지. 그러면은 u제곱 마 u 플러스 1은 1이라서 u제곱 마 u가 0 돼. 그러면 u는 u마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서 u가 0이다, u가 1이다가 나와. u가 0이면 v는? 마일이지. 그러면 여기서의 v는 0이지. 이렇게 해서 이거 구하고 다시 또 되돌리기 해야 돼. u는 x 더하기 y야. v는 xy야. 여기서 해를 구하는 거지. 뭐 있을까? 더해서 이거면서 곱해서 이거인 거. 그런 수는 없지 않냐? 되나? 마일 1 하면 곱해서니까 그치? 마일 마일 1. 그럼 여기서 x랑 y는 이 두 개 존재해? 맞지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수는 없네. 여기구나. 내가 잘못 봤다. 다시 할게.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봐버렸어. 마일이네. 그러면 둘이 더해 이거면서 하면 이거 두 개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를 보자. 2번 x 더하기 y는 1이고 xy는 0이야. 그러면 그걸 만족한 xy는 1, 0과 0, 1 있지. 이렇게 네 쌍둥이가 나와. 복잡하지 과정 자체가. 근데 여기서 왜 복잡하냐면 치환해서 복잡해. 근데 치환을 할 수밖에 없어. 치환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원래 있는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예쁘게 정리가 안 되거든. 그래서 치환은 어쩔 수 없이 너희가 피할 수 없고 치환을 해서 UV를 구해. 근데 그 UV가 합이랑 곱이니까 그거 적어서 다시 한번 되돌리기까지 해주는 거. 그것만 해주면 된다. 대칭형 방정식은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이제는 그 필수예제 16 한번 볼까? 그 뒤쪽은 조금 쉬울 거야. 필수예제 16.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너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그치, 판별식이 0을 생각해야지. 근데 판별식이 0을 쓰려면 미지수가 두 개 있으면 안 돼. 즉 하나의 식을 아래로 대입해. 그거의 판별식이 0인 거야. 그러면 한 쌍인 게 아니라 그냥 y든 x든 하나가 나오는 거겠지. 이해했지? 응. 계산 안 해줘도 되겠지? 그럼 너희는 x 소구할래, y 소구할래? 그치?
그치. x는 마 y 뿔 k라고 두고 대입해.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는 거야. 그냥 정리까지 할게. 그러면 정리하면 마 y 제곱에 둘이 떨어졌으니까 헷갈리지? 2y 마이너스 2y 제곱 그 다음 얘 곱하니까 플러스 2ky 마 3은 0 마 3y 제곱 플러스 2ky 마 3은 0 뿔마 뿔로 바꿔서 이걸 판별식 이용하면 돼. 근데 짝수니까 b'의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c 9는 0이니까 k는 뿔마 3이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 만약에 실근이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돼. 허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활용 문제거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가 34래. 그러니까 이게 13인데 둘레가 34야. 그러면 내가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해봐. 그러면 x 더하기 y는 17 되는 거야. 34니까. 그 다음에 식 하나 더 세울 수 있는데 뭐 있을까? 그렇지. 13의 제곱이지. 169.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될까? xy를 구하면 된다고. xy가 얼마인지만 알면 니네가 다 구할 수 있어. 그럼 xy를 구하기 위해서 한 개 169다로 식을 세우고 17의 제곱이 289거든? 그럼 얘 이항하면 2xy가 이게 120이지? 그래서 xy는 60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해를 구하자. 더해서 17이면서 곱해서 60인 거. 12, 그치? x가 10일 때 y가 5다, x가 뭐일 때 뭐다가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 가로가 길어요? 라고 하니까 답이 딱 하나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아는 친구들은 보자마자 이거 13 피타고라스 쓰겠는데 하고 답을 구한 친구도 있겠지. 그런 것도 뭐라고 안 할 거야. 직관적으로 빨리 구하는 거. 이게 다 찍는 게 아니라고 이제부터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일 때 얼마일 때 2일 때 얼마일 때 하면 그건 안 하는 게 낫고 보자마자 그냥 그 한 10초 안에 답을 구할 수 있는 건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구해야만 우리가 구하는 식이 좀 간단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책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181쪽은 예전 교육과정에 있었으나 사라진 아이야. 근데 사라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왜냐하면 수학적인 사고력으로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다 문제거든. 그걸 좀 설명을 해줄게. 지금 설명하는 유형은 두 종류야. 식을 먼저 보여주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야. 미지수 두 개야.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두 가지가. 그런데 아까 우리가 2차식, 2차식 있을 때는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 그건 1차식이고. 지금 이 상황은 2차식, 2차식이잖아. 어떻게 풀었었지? 이 유형이 어떻게 정리가 됐었지? 인수분해가 됐어. 인수분해가 되니까 답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유형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면 유형은 두 종류야. 첫째, 2차 항소구한다. 두 번째, 상수항을 소구한다. 두 종류인데 이게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조금 사고력이 없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건 참 어렵더라고. 왜 상수항을 소구해요? 왜 2차식을 소구해요를 설명하는 건 좀 어려워. 왜 그렇게 계산을 하는지를 좀 보여주면 우리가 배운 연립방정식은 대칭형 제외하고 대칭형은 약간 논에다 조금 독특한 형태니까 그거 제외하고 1차식, 2차식과 2차식 있었어. 그런데 아까 1차식, 2차식은 어떻게 했었지? 요걸 대입해서 풀었지. 요건 인수분 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은 풀 수 있다고. 2차항을 소구하거나 상수항을 소구하는 목적은 얘네 둘을 우리가 풀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2차항을 소구하잖아. 2차항을 소구하면 2차가 사라져. 1차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얘처럼 만들어서 대입해서 풀 거야. 2차항 소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2차항을 소거해. 두 번째, 그러니까 2차항 소거의 그 목적은 그거지. 완벽하게 2차만 없애면 돼. 그 말은 완벽하게 2차항을 없앨 수 있는 문제는 2차항을 소거할 거라고.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것. 그런데 완벽하게 없앨 수 없는 애는 있지. 걔는 상수항을 소거할 거야. 이렇게. 상수항을 소거하잖아. 그러면 는 0꼴이 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하는 애는 인수분해를 해서 풀기 위해서 상수항을 소거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유형만 너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첫 번째 유형을 한번 보자. 첫 번째 유형은 상수항이 없앤다고 해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애는 몇 xy, 몇 y제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굳이 막 공식으로 정의해주는 경우도 있어. 2차항을 소거하는 애는 xy 항이 없다. 상수항을 소거하는 문제는 xy 항이 존재한다. 그리고 얘는 대신 그러면서 x항, y항이 없다. x항, y항이 존재한다. 이거를 굳이 이렇게 공식화해서 정리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이거 수학적인 사고력을 만들 수 있잖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2차항을 소거해. 1차씩 나와.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2차항을 소거하면 돼. 근데 소거하려면 대신 문제가 좀 있잖아. 개수가 달라. 뭐 어떻게 하지? 갖게 해주기 위해서 위의 식은 얼마 곱할까? 그렇지. 2를 곱해. 아래 식은 3을 곱하고. 그래서 빼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19x 마이너스 19y는 이게 마이너스 19가 되지. 그래서 여기서 x마 y는 마일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1차식 하나를 만들 수 있어서 아까 내가 말했던 유형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를 뭐 첫 번째 식에 대입하든 두 번째 식에 대입하든 대입해서 풀면 돼. 아무 데 대입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2차항을 소거를 할 수 없어. 왜냐면 내가 여기다 2 곱하면 하나는 없앨 수 있지. 하나가 없앤다고 하나가 사라지진 않아. 그러면 하나를 없애고 나서 나머지를 없앨 수도 있어. 그럼 돼. 근데 그래도 2항이 남아. 얘가 2차항이야. 이해되니? XY도 2차라고. 문자를 두 개 곱하면 2차라고. 즉 얘랑 얘 셋을 완벽하게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럴 땐 상수항을 소거해. 이해를 좀 잘해야 돼. 상수항을 소거를 하면 상수가 사라져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상수항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지. 얼마니? 48. 그럼 여기다 3을 곱해. 그 다음에 여기다는 4를 곱해야지. 그래서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2x제곱 마 xy 마 이게 28이지? 은 0이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이게 47.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하니? 여기에 붙어야 되지. 그래서 2x 더하기 7y가 0이다. 0이라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식이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다. 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7y, x는 4y 해갖고 얘네 둘 중에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아래식에 대입하는 거야. 아래식에 대입해서 식을 정의해. 그러면 y가 나오겠지. 그 y를 y가 만약에 5가 나온다 하면은 여기다 5 집어넣으면 x가 나오고 해가지고 총 4쌍 나오는 거야. 그렇게 푸는 거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 계산이 좀 지저분한 건 지저분한 대신에 답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다. 이렇게 푸니까 이 유형을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우리가 외울 수가 없다고. 너희가 상황에 맞춰서 사고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까지 좀 숙제로 해오는 걸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